오늘 소셜 라이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어린이 안전법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효정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오효정 기자는 저희 부서 부원입니다. 네. 주말 취재팀의 팀원이고, 오효정 기자가 그동안 계속 그 관련 발제를 계속 해왔어요. 왜 그럴까? 왜 계속 그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까라는 또 의문이 들 정도로 어린이 안전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초기부터 그동안 이제 검색해 보신 분들은 또 알겠지만, 바로 지난주에는 이제 역시 이제 가만히 이제 있으면 민식이법은 이제 그게 소위도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 올라서 이제 표결을 거치는 과정만 남아 있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해왔던 기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전 부서가 정책팀이었고, 예. 거기서 교육 문제를 담당을 했었는데, 태호 유치안입법이 생긴 그 사건, 그러니까 송도 스포츠클럽 사건을 네. 그때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통학버스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를 좀 이후에 기획으로 하면서 이게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좀 지켜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지지부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사에서 또 그렇고 오효정 기자가 그 이제 뭐 민식이, 혜인이, 한음이, 또 태호 유찬이. 예, 태호 유찬이 이름을 앵커멘트에서 직접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직접 오효정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은 알겠지만 앵커멘트를 하면서 직접 한번 불러봐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효정 기자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뉴스 끝난 뒤에 그렇게 이름을 불러줘서 고맙다라는 시청자분들의 또 반응도 받았었어요. 예, 그 관련된 분이 아닌데도 그냥 이제 학부모 입장으로 계셨던 분들인데도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 감정이 많이 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법안 관련된 소식인데, 오늘 좀 또 뭐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상황도 참 참담하죠. 예.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앞서도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 계속 전해드렸지만 민식이법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그 부모님들이 다 국회에 오늘 계셨던 거죠. 그래서 네. 그 과정을 지켜보셨던 거죠. 맞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도 제가 아까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기자회견도 네. 되게 다 오열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국회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오늘 너무 갑작스럽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다들 너무 당황하시고, 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자회견 그 멘트 중에 좀 슬펐던 게, 국회는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가져간 거를 사과를 해라, 돌려달라. 말씀하셨듯이 뭐 언론도 그렇고 그 이름을 되게 많이 소비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법이 통과될 거라고만 모두가 생각하고,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많게는 한 3, 4년 동안 그 트라우마를 계속 노출이 돼서 사는 건데, 이 이름을 계속 들으면서. 근데 그거를 참았던 거는 통과가 되리라는 하나의 어떤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좀 무산이 되니까 예.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오효정 기자가 또 어린이, 아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네. 예, 또 아동들과 이제 또 버려진 아기, 또 그, 아동들의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또 자라야지 되는지와 관련된 또 중요한 취재를 또 준비를 오늘 또 해왔고, 오늘 그 자리 갔다가 이제 취재하고 부랴부랴 돌아오면서 야, 그래도 오늘 이따가 리포트 하나 또 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와서 오늘 뉴스에도 한 꼭지를 급하게 만들었는데, 또 주말 동안에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또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알겠습니다. 예,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걸로 앉을까요? 네, 디지털 뉴스룸 조소희 기자입니다. 사실 저희가 정책부서에서 이 법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저희도 몰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법이 그쵸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그쵸. 네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법이 이렇게 지지부진할 줄은 취재하던 오 기자님도 모르셨죠? 네, 사실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안이 5개가 있습니다. 뭐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우유찬이법, 민식이법인데 법안 면면을 살펴보면요, 이게 아직까지 없었나 싶은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해인이법 같은 경우는 그 해인이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통학버스에서 하차하던 중에 내리다가 예. 그 옆에 있던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는데 문제는 그때 응급조치가 전혀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8월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때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먼저 발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런 사고들이 잦으니까 올해 8월에 이 어린이 관리 체계를 모두 일원화를 시키자. 근데 네. 소관부서가 너무 다 다르니까 맞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행안위 법사위 전에 있습니다. 자막을 맞습니다. 달아주. 저희가 네. 그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막을 좀 만들었는데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면 해인이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 직전에. 예, 법사위 직전인 법안 소위만 통과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음이법인데요. 한음이법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차량 안에서 아이가 방치가 되다가 숨진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통학버스 안에 CCTV를 설치하자. 그리고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주변 차량이 뭐 정지하거나 감속을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역시 맞습니다. 행안위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준이법은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경사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주차장이었는데 경사진 주차장에서 밀려 내려온 차에 이제 하준이가 치여서 숨졌는데 이것도 이번 주 월요일이 되어서야 지금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법 내용이 경사진 주차장에 고인목을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네. 이제야 좀 이게 법안 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걸 보면서도 오늘 기자들도 정말 많이 울었잖아요. 네. 운 게 이게 막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수백 명의 인력이 드는 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에 네. 대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또 예. 민식이 어머님도 아까 국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법이냐. 사실은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단속을 좀 확대하는 거, 의무화시키는 거, 그리고 신호등을 좀 더 설치하는 거. 네. 또 사실은 너무 당연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사실 그 30 속도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태호 유찬이법 같은 경우는 네. 스포츠 클럽 같은 차량은 애들을 태우는데도 애들 보호 차량으로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행안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냐면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법이 이 어린이가 탄다면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리를 하자 이랬는데 그 내부에서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 스포츠 클럽 운영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수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송지연님 말씀대로 저희가 5개 법안을 찬찬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마 민식이법은 오늘 뉴스에서 보셔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민식이법은 좀 오늘 법사위는 통과했잖아요. 네. 가능할까요? 법 통과가? 사실은 이제 네.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은 제가 지난 주말에 이게 기사를 썼을 때도 네. 이제 슬슬 법사위로 올라가고 이제 법사위만 올라가면 본회의는 민식이법이랑 하준이법은 오늘 내일 중에는 되겠구나 했는데 저도 오늘 출근하고 나서 네. 이 소식 국회가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12월 2일에 네. 뭐 본회의를 연다는 말이 네, 나오고. 본회의 예산안 처리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건데 그럼 민식이법 말고는 나머지 4개 법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까 자막에서 보셨지만 그 자막에 뭐 한 2번째 단계일 거예요. 뭐 그때 뭐 행안위 행안위에 계류랄지 계류된다거나. 아니면 뭐 법사위 직전이랄지 지금 이 상태면은 지금 11일 남았거든요. 12월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남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절차를 다 끝낼 수 있을지.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혜인이법은 2016년 8월, 하느미법 2016년 8월. 어머님, 아버님들 진짜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오 기자님이 태호 부모님이랑 처음 인터뷰할 때 태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제가 송도 스포츠클럽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부모님을 뵀을 때 또 그 이후에 기획 기사를 준비할 때 이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국민청원 20만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20만만 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니까 그 이후에 뭐라도 좀 답이 나오지 않겠냐,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냐. 그것만 보고 달리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솔직히 아무 변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태호 유찬이 법만 바라보셨는데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은 약간 희망 고문의 연속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되면 이것만 되면 괜찮겠지. 오늘만 지나면 통과가 되겠지. 뭐 이런 좀 희망을 계속 품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근본적인 의문이 정말 솔직히 이 법을 만든다고 이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모님은 민식이 친구가 태호 유찬이 친구가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생업을 접어두시고 국회 가서 보셨겠지만 90도로 인사하시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법안 소위장에 갔었는데 지난주에 아니 계속 너무 90도로 인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뭐 그걸 친절히 응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쌩하고 지나가거나 아니 못 본 척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 모른 척 하시고 다 막 90도로 인사를 하시고 그게 무릎까지 꿇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여쭤보면 죄책감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굳이 이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실 필요 없는데 아 내가 지금 끈질기게 안 하면 내가 끝까지 못 싸우면 자꾸 이런 사고가 나니까 너무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혜인이 어머님께서는 저한테 어떤 말씀하셨냐면 혜인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혜인이가 있는 곳에 1년 뒤에 하준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뒤에 밀려온 차에 그렇게 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 내가 그때 열심히 안 해서 똑같은 친구가 이렇게 희생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셔서 지금 다시 연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희 댓글창에 보면 성유리님이 오늘 정말 속에 천불이 난다. 이주왕님께서 아이들 목숨으로 협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주셨고요.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는 좀 어떤 말이 추가로 더 나왔을까요?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름을 너네가 가져간 걸 사과를 해라. 국회가 가져간 걸 사과를 해라. 네. 왜냐면 지금 막 이름을 갖다가 한 3, 4년 쓴 게 지금 물거품이 그러니까 그 혜인이 아버지께서 뭐 휴지 조각이 된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름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태호 아버님께서는 약간 저한테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시민으로서 바라보던 정치랑 내 당사자로 바라보는 정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이름 관련해서 어쨌든 이름에 관련된 5개 법안이잖아요.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이러려고 지은 이름이 아닌데 자식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이 이름을 부르려고 지으신 건데 이렇게 법이 돼서 돌아온 이름을 어른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바라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태호 어머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네. 이거 법안 원안대로 그대로 지금 통과시켜달라는 거 아니다. 네. 논의라도 해달라. 이게 맞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고 네. 뭐 아무런 합의도 되지 않은 맞습니다. 오늘 김필준 저희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좀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빨리 민생법안 처리해야 된다. 200개 법안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 안전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면은 이 민식이법부터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지렛대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근데 부모님들은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가 나셨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법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냐라고 많이 화를 내셨어요. 맞아요. 근데 좀
현장 분위기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때 뭐 이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모이셔서 차례대로 이제 의견 발언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백브리핑에서 이제 기자들이 가까이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좀 슬프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안이 이 각자 이 5명 아이들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 모든 아이에게 필요한 맞아요. 법이다 보니까 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도 다 너무 공감이 돼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사실은 뭐 아까 태호 유치원입법이 조금 수정되는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되게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송도 스포츠클럽 때 기사를 찾아보시면 다 세림입법의 사각지대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통학버스 문제가 맨 처음 불거졌을 때 세림입법으로 통학버스를 이제 그 법의 관리 안으로 안에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근데 그때 빠진 게 스포츠클럽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림입법의 사각지대로 태호 유치원입법이 또 나온 건데 지금 여기서 또 법안이 수정이 되면 또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또 법의 빈틈을 계속 주면 이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법을 통과시키는데 네. 의미가 있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태호 유치원입법의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사고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해도 네.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댓글에 정타희님이 좀 해결책이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이잖아요. 우리나라 좀 큰 정당이. 근데 보수 정당에서 어떻게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법안을 카드로 쓰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보수 정당이야말로 노인과 어린이와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이 아닐까요? 원래 정체성이?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오 기자님은 맞습니다. 좀 해결책이 있다고 보세요?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태훈의 부모님, 뭐, 민신의 부모님 다 국민청원도 하시고, 그래서 청와대에도 한번 해결책을 그리고 또 여쭤보시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집중을 받고 심지어 문 대통령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정말 청와대랑 국회를 계속 출근하셨거든요. 다 일상이 있으신 맞습니다.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해결책은 국회가 쥐고 있다고 지금 봤는데요. 11일밖에 안 남아서, 네. 이 안에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선 민식이법이라도 처리되는 게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빠른 거고요. 네, 맞아요. 나머지 11일 안에서 음. 행안이라던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좀 어서 좀 진척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사실 여론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좀 감시해 주시고 따갑게 질책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지금 다 연대를 하고 계세요. 모여서 계시고. 네, 그래서 막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우리의 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다. 아.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되는 게 우리의 모두 바람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서로 그렇게 북돋아 가시면서 버티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연대가 좀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지지난 시간이 있나요? 네, 시간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네. 썼던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 연대, 그 부모님들이 연대하고 계신 그 학부모 단체가 하나 있어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인데, 이 장하나 단체가, 전 의원이 운영하시는 네, 이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을 즈음에, 이렇게 그냥 두면은 큰일 나겠다 해서 이분들이 직접 동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국회의원 회관 다 돌아다니시면서 맞아요. 다 전달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 동의서 내용은 뭐, 나는 국회의원 땡땡땡은 뭐 이 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을 뭐 약속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당사자분들이 돌리는 동의서잖아요. 근데 30% 정도만 그 동의서에 사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뭐 동의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 번 직접 대면을 해서 동의서를 주고 전화로 계속 촉구를 했는데도 2주간 촉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동의서를 돌려준 의원들이 전체 33%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법안은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발의 의원들이 있는데 공동 발의를 했음에도 그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는 분들이 28명이었어요. 그때 제가 직접 다 셌는데 뭐 전화를 해봤거든요. 왜 그렇게 공동 발의까지 해놓고 이런 당사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냐 했더니 뭐 법안 공동 발의까지 했는데 그런 비공식 조사에까지 꼭 굳이 뭐 사인을 꼭
필수냐, 그러니까 사인하는 게 꼭 필수냐, 아. 뭐 몰랐다는 데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마저도 그런 냉대를 느끼는데 이런 당사자분들 직접 또 돌리신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태호 아버님 직접 찾아가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이런 냉대를 받았을 때 너무 어떤 심정이었을지 네. 그 기사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댓글에 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희 동료 기자 같은데, 음. 네네. 내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이게 뭐 패스트 트랙에서 좀 커다란 법안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임시국회 열린다고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12월 10일까지 안 되면 이것까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 기한을 두고 기대를 계속 뭐 이어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시는 특히 부모님들도 많이 지치실 수도 있고 네. 또 보시는 분들도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지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어린이들이 좀 끝까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후에도 계속 보도를 해 주실 거죠? 네. 기자님? 네. 제가 아까 세리미법 말씀드렸잖아요. 세리미법 사각지 때문에 태호 유찬이가 사고가 났는데 오늘 지금 거론이 된 5개 법안이 꼭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또 통과가 돼서 이 법의 사각지대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혹은 이 법안이 그때 통과됐더라면 이 아이는 괜찮았을 거야, 이런 사고는 좀 뉴스에서 그만 저도 보도하고 싶고 그만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 가운데 두 분, 어떤 분 선정할까요? 기자님 두 분 뽑아주시면 저희가 뭐 VOD 이용권이랑 이용권과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운썬님께서 댓글을 2개 달아주신 게 여기 보이는데, 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고 전해주신 말씀, 그리고 이거 저 너무 공감돼요. 어린이 법안 문제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정말 이거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사실 그쵸. 쉽게 되진 않습니다. 네.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저희를 응원해주신 데니팡님 끝까지 취재 부탁드린다. 네. 끝까지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끝까지 취재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데니팡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뉴스를 계속해서 좀 전달해 드리는 건 저희도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법안이 통과돼서 좀 이런 뉴스를 더 이상 전달해 드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12월 2일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수 있을지부터 먼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